우리 이준석에 대한 얘기도 한번 네.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았고 네. 이번에 뭐 반납을 하냐 마냐냐 이러고 있는데 음.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네.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되고 지지율이 그 정도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하면 네. 조금이나마 그래 의지가 있구나 납득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을 보면 바닥을 점점 치고 있고 해봤자 뭐 비례 지지율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런 반납할 수 있는 법안을 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게 진짜 이준석은 착각밖에 안 하는구나. 나왔을 때 본인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죠.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또 거만한 듯이 본인이 국회의원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비례대표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자예요, 환자. 우리 그 인요한 박사님께서 네.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여의도 환자. 이게 지금 의사로서 오셨구나. 네, 의사로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려주신 건데 네. 일단 첫째가 개혁신당이 그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이미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 발의를 했어요. 네네. 조홍천 의원도 감염된 게 아닌가 준석 바이러스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사리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 네. 발의를 해가지고 일단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뭔가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환자의 증상이죠. 네. 그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지율이 지금 개혁신당이 한 4%에서 5%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낙연의 신당에 비해서는 한 2배, 3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조국 신당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한 14%까지 나오는데 맞아요.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저는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0%가 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범죄자를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진짜 정치하겠다라는 분들은 이 보시는 분들 중에 정치 그 꿈나무가 계시면은 이 네. 보실 때가 아니라 가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세요. 무면허 정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해주고 그래갖고 무면허 지금 한 3번 했다라고 하고 음주운전까지 했다라고 하는 신장식이가 네. 지금 조국 신당 거기 맞아요. 가가지고 지금 뭐 인재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게 네. 조국이 바라보는 인재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정당이 지지율이 14%가 나오니 어이가 대한민국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가 돼야지 정치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니까요. 그것도 진짜 지금 조국 신당보다도 한 3배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애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것도 환장한 것이고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6억 6,654만 원. 요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타먹은 겁니다. 네. 이거를 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네.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로 선거법상 이거 문제가 안 된다. 당비를 걷어가지고 기부하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면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예의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누구한테 예의가 없는데 당원들한테 예의가 없대요. 맞아요. 아니 당원이 지금 누가 있죠? 애당초 개혁신당에? 그 진짜 이준석이 당하는 얘기하는 사람. 그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사이비라고 할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그냥 구름 같은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그때 무슨 뭐 징계에 대해 가지고 반발한다라 그래가지고 집회 나왔을 때 그때 7명 나왔거든요. 네, 네. 그 7인회였는데 7인회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6인회밖에 없고 지금도 무슨 뭐 그 이상한 트럭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유세하는 거 보면은 네. 한 6명 7명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 당원들 6명 7명한테 예의를 지금 차릴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 6억 6,654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에 대해 가지고 예의를 먼저 차려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하는 또 20대들이 있는데 네. 사실 봤을 때 제 친구들 주변에서 이준석을 좋아한다는 건 그래봤자 한 3년 전 이야기고 이제 와서 이준석 좋아한다고 하면 좀 친구가 그렇게 막 넓은 친구는 아니다. 인맥이 넓었다면 이준석을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본인만의 세계에서 좀 살아있고 이준석의 세계에서 머물고 있는 애들이 주로 이준석을 지지하지 진짜 좀 열심히 살고 건실한 청년이다 싶으면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경우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20대 30대 애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그냥 팸코에 맞아요. 살다시피 한 애들이 많이 지지하는데 팸코도 요즘 뭐 이준석에 대한 지지 처리한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준석이가 환자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일단 6억 보증은 다 썼을 거예요.
그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지금 없을 겁니다. 네, 다 돈이 써서. 없을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당원들에 대해서 당비를 걷어서 기부하는 게 돈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개혁신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 재산의 평균값이 한 54억에서 64억 사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64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분의 1만 17반 해가지고 내면은 충분히 이거 그쵸. 기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당원들에 대해 가지고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나, 뭐 준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인 그때 뭐 잘해가지고 선거 3번 치를 돈이 있다면서요. 네. 그 돈 내놓고 그리고 이 지금 6억 가까이 되는 사기를 벌였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5명. 네. 그 5명 지금은 이제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한 4명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럼 4명에서 17번 해가지고 이건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그쵸. 뭐 당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금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남아 있는 유일한 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돈을 다 쓴 거고. 네.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무슨 뭐 억지로 짜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선관위 얘기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 얘기는 지만 지금 다르게 듣고 있고 모든 국민들은 다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분명히 낼 수 있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준석이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 지역구 출마 후보자가 60명에서 70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환자죠. 얘도 지금 환자인 거죠. 네. 지역구 출마 60명, 70명을 왜 꺼냈을까? 아니 될 수나 있나 싶어요. 저는 이 음. 정도의 인재가 개혁신당에 있을까? 있었다면 이런 지지율도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당연히 60명, 70명 없을 겁니다. 없죠, 근데 왜 없죠. 하필 60명, 70명 얘기를 하냐? 네. 두 번째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60명, 70명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거에 일단 나가려면은 네.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공관위원장도 있고 공관위도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교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네. 그러면은 이게 공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당에 또 돈을 내야 돼요. 신청하는 것만 해도 돈을 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보니까 신청하는 데마다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든 것 같은데 좋게 한 1000만 원 된다라고 친다면은 1000만 원 곱하기 60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경상보조금 6억. 6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60명 70명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각 보는 거구나. 네. 갚을 돈. 저도 지금 얘기하고 저도 소름 돋네요. 놀랐네. 이거 진짜 놀랍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이런 분석은 생각을 없었거든요. 했는데. 이 분석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저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일리가 있고. 아니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왜 하필 준석이가 60명 70명을 얘기했을까? 그렇죠. 기가 막히게 6억에서 7억 사이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준석이는 6억 7억 받아서 그거 지금 6억 보조금을 다 썼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걸로 메꾸고 그리고 60명 70명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 타이틀 타고 나니까 그대로 그냥 광탈하겠죠. 맞죠. 그럼 뭐 니들 그냥 알아서 그냥 지옥길로 가라라고 그냥 준석이는 내보내고 자기는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이제 준석이가 지금 여의도 지금 뭐 봉이 김선날이거든요. 네네네. 대구도 나갈 거라 그러고 어디 그때 뭐 김해도 나간다 그러고 화성 화성도 얘기도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다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뜻인 거죠 사실상. 그럼 준석이는 뭘 노릴 거냐? 비례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대구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준석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진짜 비례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진작에 됐을 때 이준석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가 노원구 있을 때잖아요. 노원구 상계 있을 때 상계 주민들 만나면서 그럴 때도 지역구 제대로 다지지 못해서 마이너스 3선을 했는데 과연 지금이라 해서 지역구 대구를 나간다고 했을 때 또 얼마 전에 홍준표랑도 싸웠잖아요. 이준석 그 이강인 가지고서 그런 거 보면은 대구 나가도 그렇게 반김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준석이가 그 홍준표 시장이랑 이강인에 대해서 이제 썰전이 있었죠. 네. 참 보면서 수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석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그때 이낙연이 떨어져 나가고 개혁신당만 남았을 때 준석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논하겠다. 네. 라고 얘기하고 일주일도 안 지나가고 꺼낸 얘기가 지금 이강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강인 선수에 대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랑 무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 네. 총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석의 머릿속에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일단 첫째 먹을 생각. 네. 온통 먹을 생각이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무의식의 발로라고 보는데 먹을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대한 그때 창당에 대한 기자회견도 갈비집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걸고 넘어서 던킨도너츠 가지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커피 얘기하고 중국집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비빔밥 얘기도 했죠. 이게 네. 다 뭐냐? 그 순간에 그냥 먹고 싶었던 음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의 던킨도너츠를 보고서 딴지를 걸겠어요. 먹고 싶은 거니까 딴지를 거는 거고. 맞습니다. 무슨 뭐 중국집이 어떻게 됐다라는 등 무슨 중국집 뭐 맞죠. 별의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다 제가 네. 보기엔 그 순간에 그냥 먹고 싶었던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아주 돈 타낼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을 텐데 무슨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어떻다. 아니, 홍준표 시장이야. 총선에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무슨 뭐 대구 FC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축구의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네. 뭐 지금 뭐 뭡니까 그 축구 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맥락 속에서 이강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네. 준석이는 뭔데 축구도 못 할 텐데 축구 할 수 있나요 준석이가? 해도 골키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뛰놀다 보면은 좀 축구 못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처럼 조금 축구는 하고 싶은데 약간 껴줘야 되는 입장이면은 골키퍼 했었잖아요. 초등학생 때. 물론 뭐 저도 뭐 골키퍼 하고 그랬겠지만 그때 그 감정을 아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 안에서도 뭔가 내부 총질을 하고 다른 세력 모아가지고 또 야 우리가 공격수 할게 이러고 자격도 없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100% 제가 봤을 때는 축구할 줄 모릅니다. 축구할 줄 모를 거고 네. 그때 그 김재섭 그 당협위원장이랑 지금 후보랑 그 3대 측정하는 그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아직도 영상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준석, 김재섭 3대 측정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네. 준석이가 바벨을 어떤 식으로 들고 하는 거 제가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줬다가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운동에 대한 모욕이라. 무슨 운동이나 뭐 벤치프레스, 뭐 벤치프레스가 됐거나 뭐 스쿼트 이런 거 3대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측정하는데 옆에 이제 막 앉아가지고 막 기구에 이렇게 막 걸터 앉아 있고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진짜 막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준석이가 꿈꾸고 있는 건 아마 본인 스스로를 2번으로 비례를 줘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환장 겁니다. 왜냐하면 2번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져갈 거니까. 약간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거예요. 네. 1번은 그러면은 누가 갈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양양자 의원이 떨어진 사람한테 비례를 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또 모르죠. 어떤 또 직거래를 할지. 네네. 그러면 좀 유력한 후보가 허은하가 있죠. 허은하. 근데 허은하도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차라리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뭐라도 컨셉이라도 잡았을 텐데 지금 뭐 수석 대변인이라고 갔는데 대변인으로서의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이준석은 뭐 본인이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대변인이 떡하니 있는데도 어딜 나가서도 기자를 만나면 허은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 입장을 발표하고 저 대변인이 개혁신당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 허은하여도 이준석이 그 자리를 오히려 더 꿰차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허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석 대변인직이 있는데 개혁신당에는 수석 대변인이 이미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온갖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얼마나 얘기가 하고 싶으면 이강인 얘기까지 그 자기가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겠냐고요. 허은하 같은 경우는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죠.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모멸감을 느껴야죠. 이 허은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원래 허은하가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생각을 좀 하다가 마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의리를 지키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뭐 정치적인 감각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서 이준석을 따라갔으면 준석이 챙겨줘야죠. 그렇죠. 근데 준석 입장에서는 허은하가 쓸모가 없거든요. 왜? 6억 6,654만 원 타는데 허은하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기가 국민의힘 탈당하는 순간 그냥 백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백수 여기 데리고 무슨 뭐 이 사람이 그때 뭐였습니까? 이미지랑 그다음에 마케팅 교수였다라고 하는데 준석이가 이미지 컨설팅이 됩니까? 준석이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준석이는 어느 누구도 컨설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지 자체가 없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이미지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저기 그 김정은이라고 있잖아요. 김정인과 좀 비스무리하게 좀 코스프레 시켜가지고 뭐 북조선에 보내는 거 그러면 그거는 좀 성공적일 수 있죠. 아마 북한 주민들도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 이 수령님이 오신 건지 개혁신당에 지금 당 대표가 왔는지 구분 못할 수도 있죠. 그거 말고는 허은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비례 1번을 원래 상식적으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허은한테 주는 게 맞지만 아마 허은하한테 안 줄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이현주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네, 이현주가 탈당하고. 다시 와서 또 모릅니다. 이현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현주가 만약에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보다가 아니 왜냐면 이현주는 네. 당을 한 지금만 몇 번을 옮겼는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김종인 위원장만큼이나 당을 막 왔다 갔다 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재명의 통수를 치고 다시 개혁신당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너 비례 1번 줄게라면은. 왜냐면 국회의원 배지가 목적이어서 돌아다녔었으니까. 그럼요. 애당초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허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게 허은하라고 해서 나와봤자 예를 들어서 또 잡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야 너가 당대표고 너가 김종인 위원 공관위원으로 데려왔는데 허은하가 예를 들어서 있었을 때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 것이 기사화가 되면 비판의 요소가 충분하잖아요. 네, 이준석 막 지역구 나간다고 했었고 대구에도 나가지 않고 있고 계속 간만 보다가 정작 본인들이 데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과도 너무 겹쳐 보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예상을 해봅니다. 여의도에 2명의 이씨가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이씨 많지만 이재명과 이준석 2명의 이제 그 금쪽이들이 있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치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선거 말고는 지금 남아 있지 않는데 네. 이준석과 이재명이 비슷한 루트를 가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100% 비례정당으로 갈 거고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한 4%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비례 한두 석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1번은 이현주한테 갈 것이다. 허은하는 팽당해서 이제 울면서 마찬가지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 할 것이다. 똑같은 갈비집에 가가지고 이준석을 저격하는 기자회견 할 것이고 네. 이현주는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을 또 저격하면서 취권 이수진 선생이 이재명을 저격하고서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이현주. 네. 이현주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갑자기 저격하면서 짜잔 하고서 개혁신당의 1번 비례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면 2번은 김종인이 가져가고 네. 우리 준석이는 집에 가서 갈비 먹고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